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제가 증권사에 있잖아요. 요새 SPY나 VO나 QQQ나 뭐 관련된 ETF들이 문의가 엄청 많습니다. 손님한테 설명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A부터 Z까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미국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유튜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PB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돈 되는 거는 다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특히나 저는 이제 해외 쪽에서 오래 일을 했었기 때문에 좀 다른 인사이트가 좀 있는 편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여기 보시면은 잠깐 제 자랑 좀 할게요. 3주 전에 이렇게 보시면 조회수도 얼마 안 나왔어요. 근데 뉴먼트 이런 거 사실 잘 안 보시거든요. 이제 금 오를 때 요렇게 했었는데, 이제 금광주 워렌 버핏도 샀던 내용하고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주 주식도 잘합니다. 한 달 동안 26% 올랐습니다.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미국 주식까지 같이 하시면 보는 시야가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지수가 워낙 고점을 찍은 상태이고, 육각형 모델이다라고 제가 자주 표현을 하는데, 육각형인 건 알겠다, 미국 증시가. 근데 지금 굳이 해야 되겠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2022년에 1월 3일 날 고점 찍었을 때가 4,796이었는데, 지금 24년 들어서만 18번의 새 역사를 쓰면서 고점을 18번이나 갱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투자에 대한 타이밍과 고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고점인지 아닌지 이 파월도 모르는 신의 영역인 건 맞습니다. 나중에 뭐 돌아봤을 때 결론이 나올 텐데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트레이더 윙 스윙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연간으로 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되돌려졌느냐라는 건데, 일단 뉴욕 지수 3대 지수가 1896년에 실제로 상장됐지만 더 역사가 깊고, S&P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게 57년, 나스닥은 71년입니다. 150년까지 역사가 과연 있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5년 전을 되돌아봐도, 10년 전을 되돌아봐도, 20년, 30년, 이거는 이제 배당이 포함된 재투자 수익률이고요. 이건 배당을 투자하지 않은 이제 그런 수익률이지만, 인플레이션은 배당을 포함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많이 올랐으면 수익률이 그만큼 감소했다라는 부분까지 반영했을 때 수익률인데, 어쨌든 연평균으로 6%에서 7%, 많게는 11%, 14%까지도 있었으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시점에 되돌아봐도 10% 내외의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었던 미국 투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지 않느냐, 5년 뒤에 또 돌아봤을 때는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150년 역사 동안 꾸준하게 증명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년 전부터 1,000만 원을 그냥 묻어놓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대표적인 이제 그 미국 ETF 중에 VOO라고 있습니다. S&P를 추종하는 500개 대형주를 추종하는 VOO인데 쭉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느냐? 백테스트를 해봤더니 1,000만 원, 약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불, 아니, 만 불을 넣습니다. 만 불. 이니셜 밸런스가 만 불을 넣었을 경우에 10년 동안 투자했을 경우에는 파이널 밸런스가 53,444불입니다. 연평균으로 13%를 수익을 냈다라는 이제 통계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P 500 ETF를 넣었을 때는 연평균 13%고 1,000만 원이 약 5천, 6천 정도 되죠. 지금 환율로는. 근데 5천만 원을 보수적으로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기예금은 현재 제가 준비하고 있긴 한데, 정기예금과 발행어음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파킹 통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4% 받으려고 해도 엄청 까다로워요, 조건들이. 일단 4% 잡았습니다. 1,000만 원 시들였을 경우에 10년 동안 이자에 이자를 더해봤자 1,490만 원입니다. 복리 투자를 하고 뭐 이자를 다시 넣고 해봐야 큰 차이가 없어요. 저 코스피 2.6%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참고로 이 제가 조사하면서 되게 웃겼던 게, 10년 전에 코스피 종가는 1915였습니다. 지금 2600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이 코스피 연평균 수익률은 2.6%였기에 1296만 원의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1,000만 원이 그대로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고, S&P가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 주식만 하시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으셨는데 최근에는 많이 보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자, 이유를 보면 아직도 코스피만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조금 깨달으시는 바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S&P를 10년 동안 돌이켜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앞서 보셨겠지만 12.2% 정도 수익률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파란색의 밴드를 보시면 되는데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약 3% 내외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2.5%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랐을 때는 2.7, 2.8 이랬는데 지금 다시 2점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밴드만 보더라도 10년 동안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식 투자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멤버십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좀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진짜 힘듭니다. 지금 수급적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반도체 미국처럼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건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밖에 없는데 그 외에 세컨 웨이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다른 이제 업종들도 올라올 거 아니에요. 진짜 힘듭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2차전지 올라오고 생뚱맞게 뭐 화장품 올라오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도주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대형주들이 포진하고 있는 미국보다는 확실히 체력적으로 약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 같은 선별된 S&P는 S&P 그에서 평가하는 500개 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평가한 지수잖아요. 선별된 미국 주식의 진짜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반드시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좀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금융위기 때 보면은 급격하게 상승했다라는 부분. 사실은 이제 리세션이 여기 이렇게 쭉쭉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100년 넘는 역사 여기는 얼마지? 한 70년 정도의 역사를 봤을 때 리세션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던 폭보다 감소 이후에 상승했던 폭이 훨씬 컸다라는 거죠. 특히나 금융위기 때는 1년 반 동안 약 50% 넘게 손실을 봤지만 그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면서 10년여 동안 400%나 올랐던 이제 미국 증시의 체력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마켓 때의 지속성, 물론 이제 상승 확률과 속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코스피가 더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지금 팔고 넘어가기가 아까울 만큼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상황 계좌에서. 근데 이제 불마켓에서 지속성이랑 그다음 베어마켓 때의 회복력이 한국 주식의 요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코스피 박스피를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불마켓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들고 있으면 반드시 회복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회복한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 안 하는 종목들도 많고 삼성전자 같이 이제 참 힘든 길을 걷게 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잠깐 또 85,000원 올라가는 것 같더니 다시 7만 원대가 떨어져서 또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도 사실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요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1년 반 동안 지속된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요때 당시에 많이 하락했었으나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되면서 오히려 더 빠르고 가파른 속도로 회복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어쨌든 매그니피센트 혹은 이제 그들이 포함된 ETF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삼성전자 지금 7만 원에 1억 사서 5천만 원 물렸어도 반드시 갈아타야 된다는 겁니다. 트렌드를 보면요, 지금 엔비디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고객들하고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사야 돼요? 테슬라 사야 됩니다. 하면 테슬라 많이 빠졌잖아요. 안 삽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 일부 종목에 하락이 있었어요. 테슬라는 반등하긴 했지만 그 하락폭이 생각보다 좀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 애플은 여기 반대편에 있고 애플 그다음에 테슬라 여기 있었고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요 많이 오르던 AI의 주력 그다음에 이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이 두 가지가 좀 빠졌었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AI가 없느냐? 같이 AI가 묻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트렌드를 따라서 잠시 약세이고 강세인 거거든요. 매그니피센트 7개 중에서. 근데 이 시기를 1년 전으로, 2년 전으로, 5년 전으로 놓고 보면은 이 얘네들 매그니피센트는 1등을 주고받으면서 2등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선순환 그리고 순환매를 하면서 늘 시총 상위의 종목들이 전체 시장을 이끌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1위부터 7위까지 시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랐다라고 해서 뺄 게 아니라
지금 더 빠진 종목들을 사고 그리고 비중을 줄여가면서 바꿔 타야 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역할들을 하기 싫으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10년 동안 놓고 볼 종목을 담아야 되는데 이거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올랐다라고 해서 빠질 거 아니고 지금 빠졌다고 해서 영원히 빠지는 거 아닙니다. 시기열을 당장 5년만 놓고 봐도 같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얘네들은 주도 업종이라는 게 IT 그다음에 대형주 외형이 커지는 종목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애들끼리 돌아가면서 실적을 냈다라는 거죠. 요 한 페이지가 여러분들 좀 성패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잠깐 동안 오르는 추이를 보고 사실 엔비디아를 추격할지 혹은 이제 지금 고점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겠지만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 이 좀 지수를 보면요. 첫 번째 그 90년대부터 00년대까지는 PC와 인터넷의 이 보급 단계 초기 단계였습니다. 10년 동안 이 시장을 이끌어왔던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 이끌어왔었고요. 그다음에 00년대부터 10년도까지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마지막에 10년 동안을 또 이끌어왔습니다.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세 번째 10년부터 20년도까지는 바야흐로 스마트폰의 시대였습니다. 10년 동안을 또 이끌어 왔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이제 0을 하회하면서 시장에 침체기가 왔었는데 이걸 멱살 잡고 하드 캐리 하던 게 바로 이 AI와 인공지능입니다. 10년 동안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지금 시장을 이끌어오는 것은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 AI의 열풍이 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은 이 10년 동안 혹은 그 이상을 보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미국 투자는 필연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은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아이고, 요거 이렇게 놨네. 자,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기회가 더 많다라는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앞서 나가요.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법인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인하를 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던 그 텍스 부분을 단일 세율로 바꿨습니다. 21%로요. 원래는 되게 많았거든요. 구간별로. 근데 단일 세율로 바꾸면서 21%로 고정 끝났습니다. 근데 한국은 오히려 최고 세율을 신설했습니다. 3천억대 25%를 신설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은 생산성이 좋아지는 반면에 한국은 더 떨어지고 있다. 법인세에 대한 경쟁력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 아직도 타당하게 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연평균 수익률을 아까 보셨다시피 연 2% 내에서는 벌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종목도 대형주라고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한국만 보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는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도 이미 한국보다 낮잖아요. 근데 트럼프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15%로 더 낮추겠다라고 인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낮춰지면요, 실효세율은 더 낮춰져요. 실제로 실효세율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총 마켓 이 랭킹을 보면 미국이 1등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52.6T, 코리아 한국이 1.8T, 참고로 이제 재팬이 6.5T인데 50배 차이 나요. 그냥 대충 봤을 때 50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여기거든요, 여기. 대주주 매도. 그리고 뭐 무슨 보호에서 풀리는 것 때문에 조금 물량 풀렸다고 주가 떨어져 버리고 상장한 종목들 특히나 보호횟수 6개월, 3개월 혹은 뭐 15일, 많게는 1년 있다가 보호횟수 풀리면은 물량이 사실 많지도 않은데 그것 때문에 빠지고 대주주 매도 공시 나오면 빠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식하면서 되게 힘들어요. 기업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대주주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길래 사실은 얼마 많지도 않은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한국 주식에 좀 많이 질리신 분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앞서 보셨던 것들을 한 번 더 보시거나 내용들을 좀 보시면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드셔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은 9시에 열려서 3시 반에 끝나잖아요. 3시 반에 장 끝나면은 이제 6시까지 시간 외에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올랐나 안 올랐나 보는 이제 그런 게 지금 이제 13년 일했는데 13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애프터마켓 그리고 프리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장 끝나더라도 아침에 더 할 수 있고요. 미국 장 열리기 10시 반에 열리는데 10시 반 전에도 더 할 수 있어요.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그래서 거의 24시간 동안 거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호가는 조금 벌어져 있긴 한데요. 거래될 건 다 거래됩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의 쉬는 시간이 없는 코인 하시는 분들의 장점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미국 주식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는 이 ETF, 왜냐하면 최초의 ETF를 시작하시면서 많이 하시는 것들, 미국의 S&P, 그다음에 IVV도 하고 QQQ도 할 건데 나스닥 추종하는 거, 이런 실전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증권사에서 제도권에서 보는 시각으로 좀 도움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